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소환이 됐잖아요. 예. 지금 허위범 특검팀이 7월 정도부터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 수사 기간이 2달 정도니까 이번 이제 김경수 지사 소환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요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단언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 김경수 지사 관련된 보도를 쭉 보면은 이게 좀 경향성이 좀 있고 또 이상한 보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드루킹 관련 사건 보도 비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보도가 드루킹과 드루킹 쪽의 진술에 너무 의존한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제자 동아일보 신면 보도를 보면요,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드루킹이 2017년 3월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국회에서 만났을 때 예. 대통령 선거 뒤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면담 기록을 허위범 특검팀이 입수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만 딱 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까지 드루킹에게 공작을 요청을 했고 드루킹이 그 녹취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딱 느껴지는데 예. 이게 기사를 정작 읽어보면 드루킹이 자기네 모임인 경공모에 있잖아요. 예. 경공모에 내가 김경수 의원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뿌렸던 문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란 자가 지금 정치 브로커 흉내를 내면서 여기저기 접근하려던 모양인데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녹취 파일도 아니고 나 김경수 만났어 이렇게 드루킹이 워드친 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드루킹이 이렇게 쓴 문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드루킹이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특검팀이 입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예. 사실 내가 정치인 잘 알아 이런 식의 문서는 허풍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맘만 먹으면 몇백 개도 만들어내는 그런 문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동아일보인데 이게 3일자 보도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으로부터 청와대가 김 씨의 최측근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이건 역시 그냥 드루킹의 진술인데 이게 보도로 나오니까 청와대까지 드루킹과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비춰집니다. 같은 유형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8일에 아예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를 단독을 달고 지면에 실었었어요. 일면에. 그리고 온라인에는 아예 편지 전문을 실기도 했었고요. 그때 일면 제목이 드루킹 옥중 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을 한 보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드루킹과 드루킹의 지지자들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인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진술을 한 것에 의존을 한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일단은 이제 특검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계속 드루킹 쪽의 진술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서술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이랬던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경향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다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의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보도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양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쭉 나오면은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왜냐면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에 왔다. 이렇게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 측이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바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도 같은 진술을 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할수록 뭔가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 이제 늪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명을 하면 귀 기울이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로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뭔가 귀가 구린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차라리 그런 대응이 지금 낫다라는 것이죠. 야,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단 말이죠. 특검에 있어서 피의 사실 공표는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근데 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다른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도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 이제 최순실 특검 같은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어느 정도 좀 되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충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술도 굉장히 복합적이었고, 또 근거 자료도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 허익범 특검팀에서는 드루킹 쪽의 진술에만 의존한 자료를 계속 언론에 흘리는 거고, 언론에서는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드루킹의 진술이나 경공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근데 다만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가 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때도 그랬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군부를 떼는 거죠. 노회찬 원내대표에게도 뭐 4,700만 원 줬다, 뭐 이런 드루킹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 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특검의 멘트가 섞여버리면 이게 사람들은 그 정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진실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일단 비난을 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이 네이버 댓글에 붙은 추천수를 조작한 행위를 했고, 이것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이건 실제로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딱 보면 곁가지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곁가지 보도들의 재밌는 건 증거가 몰려있는 게 바로 이 곁가지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과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 8월 1일자 보도를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드루킹, 김경수의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 정책도 제안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가 무슨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메신저로 만나자라고 하면서 무슨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약속을 잡는 건데, 뭐 물론 이것도 특검에서 흘러나온 메신저 자료겠죠.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 개성공단 2만 평 개발 정책 문건을 가지고 김경수 의원에게 가져간 것 같다, 이게 동아일보는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나왔던 동아일보의 7월 31일자 보도를 보면요, 김경수 작년 대선 전 드루킹의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예. 이거 역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지난해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 연설문을 보내면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 수사 내용과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의견 묻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은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을 하고, 동아일보가 이거를 보도를 한 뒤에 종편 등에서 엄청나게 화력을 쏟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있었다면 뭐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평론들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가까웠다, 뭐 이런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최순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최순실은 그거를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한 거고, 국가 정책 과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개인 비리를 착복한
그런 이제 범죄 혐의도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과 관련된 보도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나오고 있고 이 실제로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핵심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범죄 혐의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요. 의미 부여가 과도한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번째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것은 좀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면 본질과 가까운 것들도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논두렁식의 관련 보도처럼 이게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 마냥 그 언론이 난리를 치는데, 이게 기사 내용이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드루킹 사건 보도가 그렇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중앙일보의 7월 31일자 보도였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최순실 게이트 분석팀 드루킹 김경수 대화 복원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데요.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도와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친 포렌식 전문 업체가 허위범 특검팀에 합류를 해서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한컴 DMD라는 곳인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중앙일보에서도 밝혔지만 매년 2만 8천여 건의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컴 DMD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그냥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수사에 협조를 해온 업체인데, 예. 그런데 굳이 이런 업체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이 수사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선 것처럼, 그게 이제 엄청난 일인 것처럼 단독을 달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렇게 느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대화 내용을 엄청난 것처럼 최순실과 박근혜의 대화 내용처럼 그렇게 부풀리면서 이 신빙성도 부여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김경수 PC 완전 삭제, 드루킹 연루 핵심 증거 증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제목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드루킹과의 관계 증거를 전부 지우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PC를 어떤 이제 방식을 동원해서 대법원이 디가우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증거 자료를 애써 삭제를 했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이게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잘 들여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PC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사무처가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포맷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늘 하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김경수 지사가 은폐를 위해 증거를 없앤 것처럼 증거 증발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뭐 어떤 관계고 뭐 실제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 김경수 드루킹 논란의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언론은 김경수 지사를 토끼몰이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런 거랑은 지금 완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순실 게이트는 증거가 분명했고요. 그다음에 이 핵심 연루자 그리고 휘하 직원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제3자 이런 자백들이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드루킹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 흉내 내려던 사람 증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언론 보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언론의 이런 행위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고 또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잃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언론은 이 사실 너머의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짙게 들더라고요. 예. 또 그거는 이 언론들의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는
허위범 특검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건의 결론이 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보도 그리고 특검의 행태를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이 불법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검 그리고 뭐 언론 그리고 뭐 드루킹 이런 사람들의 코를 좀 눌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서거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좀 언론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드루킹 관련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모로 염려가 됩니다. 뭐 카드가 있다 와서 김경수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해서 이 뭐 뭔가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로도 구구한 추측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 뭔가 액션이 나올 텐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으로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옛말이 생각나고요. 네.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좀 비어있는 수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